이제 여러분 중국 소설에 대해서 개략적인 개관을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기적인 구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소설이 어떤 식으로 장르적 변화가 시기에 따라서 있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나라 때하고 그 이전 선진이죠, 그죠? 그때도 이제 소설이라고 나옵니다. 소설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재의 작가분이 이걸 이제 고대 소설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전해지는 게 단 한 편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이제 어떤 작품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다만 이제 그 파편이 어디서 이제 조금씩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해서 이 작가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과제로 후대 학자들의 과제로 남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고대 소설 이것은 이제 한나라 때까지 아주 옛날부터 한나라 때까지 고대 소설인데 작품 수도 적을 뿐더러 이 작품이 아예 전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모른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위진 남북조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지계 소설하고 지인 소설 크게 이제 두 편의 소설 장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인 소설을 할 건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일대기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의 그 기록이다. 그래서 사실상 그 소설일 수도 있는데 소설이라기보다는 그 실제한 기록에서 좀 원래는 유래를 했는데 거기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허구를 약간 보태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지인 소설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장르고요. 지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약간 그 신화, 전설 이러한 거 관계된 겁니다. 괴짜가 무슨 괴짜입니까? 이 괴짜가 괴상할 괴짜, 괴물 그런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인 소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계하고 지인 이 사이에 뭐 약간의 재밌게 만드는 그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의 소설도 있거든요. 지인 소설류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오늘이나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크게는 지괴하고 지인 소설 요렇게 이제 나눠야 되고, 근데 당나라 때 가면은 전기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전기 소설 해야 되고요. 이 지괴하고 전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 가면은 화본 소설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화자가 그겁니다. 말씀, 대화. 예, 이 본자는 뭡니까? 대화의 본이니까 그 각본 할 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본 소설이라는 거는 설창인, 강창인 이런 식으로 설서인이라고 해서 이야기식으로 재밌는 얘기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외워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돈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본으로 해서 저본으로 해서 정착한 소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본 소설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삼국연의 여기 해당이 되겠어요. 대부분의 이제 4대 기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송대 이제 화본 소설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명청대 가면은 본격적으로 이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직업은 직업이지만 이야기꾼이잖아요. 뭔가 그 약 파는 사람 비슷하게 그런 쪽이고 어, 직업 문학가로서의 어떤 직업의식 이런 건 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 소설로 넘어가면 좀 다릅니다. 이거 이제 화본 소설의 이야기꾼하고 그 문학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직업의식을 가진 소설가의 중간 개념에 있었던 사람들이 쓴 게 이제 장애 소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장애 소설은 무엇입니까? 장과 해로 나눠져서 그러니까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설 자체가 길게 쭉 가지를 않고 몇 장, 몇 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그 신문 소설처럼 이렇게 딱딱 끊기는 느낌 이런 식으로 곡절이 계속 곡절과 사연이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런 소설 형태 명청대의 장애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소설을 시기적으로 구별을 하되 어떤 그 장르적 특징까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고요. 우선 우리는 그 이중남북조 이전, 그러니까 한대하고 그 이전의 소설에 대해서 우리 책에서 다루는 것들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소설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것은 이런 작품들에서입니다. 예. 장자하고요, 순자, 이게 제자백과 아닙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나온 것들이죠. 외물편하고 정명편에 보면 각각 여기 보면은 소설을 꾸며가지고 현령에게 벼슬자리를 구하는데 그것은 위대한 도.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따다 해서 크게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대한 도로 번역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크게 성취하는 것 이 자체로 가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설하고 뭔가 좀 약간 그 대비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책에서는 위대한 도라는 어떤 번역을 취했는데요. 이대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매우 먼 것이다라고 해서 소설과 크게, 그러니까 작은 어, 꾸밈이 있는 작은 이야기, 꾸밈이 있는 짤막한 그 뭐지 짤막한 어떤 위트 있는 표현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과 크게 성취하는 것은 정말 대비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기서 느낌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에 이것에 크게 성취하는 것에 긍정적인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설은 뭔가 하면은 작고 꾀재재하고 뭔가 좀 불합리할 수도 있고, 여기서 보면은 소설 자체가 뭡니까? 벼슬자리를 구하는 아주 좀 약간 비열한 행위, 이런 거하고 지금 매칭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죠? 진짜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 장자라고는 하지만은 뭔가 육아적인 느낌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자는 당연히 육아니까요. 이게 법과하고도 관계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육아적인 어떤 시각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도를 논할 따름이니 소가가 진기한 이론으로 바라던 일은 모두 새하였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소설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가가 진기한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막 잘 발생하지 않는 여기저기서 들어가지고 어, 알아왔던 내용,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던 그런 어떤 진기한 이야기.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잠깐 사람의 이목을 끄는 그런 겁니다. 그죠? 도하고는 다른 거죠. 그 어떤 유구한 도. 요런 거는 다른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진기하게 뭔가 재밌게 들리는 것들은 전부 사실은 이제 소가이도 그런 것들이니까 전부 사라지고 진정한 도만 남을 따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역시 이제 유아적인 어떤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한서 예문지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설가의 무리들은 대체로 낮은 관리들, 이게 또 나왔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한대, 그리고 한대를 포함해서 한대 이전에 쓴 소설을 쓴 사람들은 전부 높은 사대부가 아니라 낮은 관리들이다. 신분 자체가 낮았고, 따라서 글쓰기 자체도 어떤 그 현학적인 표현과는 관계없는 그런 감각적이고 말초적이고 간단한 표현 이런 거 위주로 썼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소설이 등장하겠다. 이런 말이 이 여기에서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왔는데 길거리나 골목에서 그쵸? 시정 잡배들을 하고 얘기하는 거. 길을 오감매 듣고 얘기하는 자들이 지은 것. 아주 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서한 이전에도, 그러니까 소설 자체가 굉장히 보면 무리라고 할 정도로 제법 뭔가 장르적인 어떤 형성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육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것들은 전부 한마디로 헛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고대 소설이 어떠한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자, 이제 한대의 소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한서 예문지에 보면은요. 15종에 걸쳐서 1380편의 소설에 대한 거론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나라 때까지는 이 청사자라는 이 15종 중에 한 종만 그나마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존재했어요. 그런데 수나라 때
이것마저 실전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단 한 편도 없다. 전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한서에 보면요. 방고가 아주 소설에 대해서 평가가 박합니다. 표현이 천박하고 옛사람에 의탁해서 그 창의적이지 않고 그냥 흉내낸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 우탄이라고 했는데 이 우탄 이게 애둘러서 간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탄자도 허황된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태어날 탄자도 있지만 거짓탄 이런 것도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황당무계하고 사리에 어긋난 그야말로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하는 이런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까지 소설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였는지 알 수조차 없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한때 작품이라고 석영작기 나왔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어낸 겁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온 이제 왕소군에 대한 이야기들 대부분이 그냥 역사하고는 관계없는 거짓말이겠어요. 근데 이게 한대 작품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한대 소설이 있다고 얘기하지 왜 없다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실제로는 위진 이후의 위작이다. 그러니까 위작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작품. 그러니까 한나라 때 지었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그때 위진 혹은 이제 남북조 이후 심지어는 이제 당나라 때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어낸 작품이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미 몇백 년이 몇천 년이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위진 이후에 위작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당대에서는 조금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거짓 어 그 사기 한마디로 사기 치려고 지은 거잖아요. 당대가 아니라 몇백 년 전에 지은 것임을 가장해서 쓴 거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평가 자체는 약간 좀 미묘한 어떤 가치의 평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 하면은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중국 초기 소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중요한 근거라고 했는데 이제 뭐냐면은 어떤 자료들에 많이 가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장자조 역시, 초사조 역시, 회남자조 역시는 역시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재밌습니다. 이게 그죠? 뭔가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회남자도 보면은 그 사자성어 같은 거 나오면서 계속 재밌는 이야기 뭐 떡밥으로 계속 뿌려집니다. 초사는 이것 자체가 무당 이야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산해경, 목, 천자전 여기에서 그 중국 초기 소설의 발생의 어떤 그 사실상 거의 전부가 여기에서 유래했다라고 보는데 여러분 산해경 호랑이 형님 그 만화 아십니까? 거기 보면 괴물들 나오죠. 그 중에 상당수가 빙탕후루에 나오는 그런 괴물들 마찬가지입니다. 산해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죠? 예, 이 산해경은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고대의 한국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고대 이야기, 예를 들어서 고대의 괴물 이야기, 고대의 신령스러운 존재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한번 작품을 문학 작품이든 만화 작품이든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있으시다면 산해경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뭐 무슨 말들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목천자전은 이게 지금 주나라 모광의 이야기. 천자는 그 황제, 천자거든요. 목자는 이제 황제의 어떤 조남입니다. 그래서 주의 모광, 모광입니다. 이 팔준 이거 여기 이것도 여기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나오지 않을. 이 팔준이 혹시 빙탕후루에 나옵니까? 제 기억에는 그런데요. 좀 명확하지 않네. 요새 안 봐서. 예. 서쪽을 여행하는 환상적인 이야기인데 희한한 게 산해경도 그렇고 목천자전에도 그렇고 서왕모 얘기가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예. 그래서 이 서왕모 얘기는 이 소설뿐만 아니라 한부면 한부, 한시면 한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그 중국의 어떤 그 헬레니즘적 여신의 느낌을 주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 중국 초기 소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지인 소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